자,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갑자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나라의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건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중동에서 벌어진 이 새로운 전쟁이 대체 어떻게 러시아의 전시 경제에 말 그대로 새로운 생명줄을 던져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이 사건들의 연결고리가 놀라울 정도로 직접적입니다. 자, 그럼 이 연결고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든 일의 시작점부터 살펴봐야겠죠. 바로 이 분쟁이 그 불꽃이었습니다. 상황이 정말 순식간에 악화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했고요. 그러자 며칠 뒤에 이란이 바로 미사일로 보복을 했죠. 그리고 결국 이란이 세계 해운의 핵심 통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해버리는 초강수를 둡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내부 상황도 정말 복잡했습니다. 심지어 전 총리가 나서서 지금 정부가 우리 군의 승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모든 게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다는 뜻이겠죠. 자, 이 중동의 지역 분쟁이 이제 그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그 충격파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특히 세계 경제에 정말 엄청난 타격을 줬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평소에 이 호르무즈 해협은 배들로 정말 붐비는 곳입니다. 하루 평균 138척의 상선이 지나다니니까요. 말 그대로 세계 무역의 대동맥인 셈이죠. 그런데 해협이 폐쇄되자마자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하루에 138척이 다니던 곳이 이틀 동안 고작 7척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마비 상태는 곧바로 러시아의 핵심 수출품 가격에 불을 붙였습니다. 러시아산 우랄유 가격이 보이시죠? 불과 몇 주 만에 2배로 그냥 뛰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위기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승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강력한 제재 때문에 끙끙 앓고 있던 한 경제에 그야말로 구세주가 나타난 셈이죠. 러시아 경제의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재 때문에 기름을 헐값에 팔아야 했거든요. 수출도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죗값은 물론이고 어떨 땐 국제유가보다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중동의 저 분쟁 때문에 바뀐 거죠. 이 액수를 좀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3월 초에 유가가 오른 것만으로 한 달에 8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벌어들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중에서 50억 달러는 고스란히 전쟁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 전문가가 이걸 보고 이렇게 말했죠. 정말 놀라운 반전이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판도 자체를 바꾸고 있거든요. 보세요. 러시아의 영향력이 이제 에너지 시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른 공급망이 막히니까 나이제리아나 가나 같은 나라들이 비료를 사려고 러시아에 줄을 서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그렇고 심지어 헬륨이나 알루미늄 같은 자원까지 러시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미국의 선택인데요.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부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위기를 막으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제재하고 있던 러시아를 도와준 셈이 된 거죠. 하지만 말이죠. 이게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횡재가 어쩌면 러시아에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러시아 경제의 속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석유로 돈은 벌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6%에 달하고 미래 성장률 예측치는 0.6%로 아주 낮습니다. 전쟁 부채는 계속 쌓이고 투자하려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큰 장기적인 위협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화석연료 가격이 계속 비싸면 중국이나 인도 같은 거대 경제국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재생에너지나 심지어는 석탄으로의 전환을 더 서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이익이 러시아의 미래 수입원을 갉아먹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러시아, 지금 당장은 경제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 이 에너지 위기로 얻는 이익이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가 석유 없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든 건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